무섭도록 성장하는 중국 무기. 성능과 물량 모두 크게 발전하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추태로 인해 그 얄팍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계약에도 실패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의 계약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는 중국 신형 자주포에 비해 열세다. 공공연하게 한국 자주포를 조롱하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죠. 중국 관영 매체 신화 군사망에서 올라온 기사는 한국을 까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K9의 실제 성능은 표면상 드러난 스펙에 비해 형편없고 믿을 만한 사거리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논평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든 사건이 바로 연평도 포격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K9이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K9이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를 발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유명세에 비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자주포인 PLG-05의 성능을 언급했습니다. K9에 비해 사거리는 물론 타격 능력에 있어서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K9을 사가는 데에 반해 중국이 자랑하는 PLG-05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에서도 외면당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의 망상과는 다르게 한국의 K9은 성능은 물론 실전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기에 중국의 태도는 사실 무시해도 될 만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삽시간에 중국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외부로까지 번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내용을 알아주길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현재 중국과 사우디는 매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며 군사적인 협력은 물론 경제 협력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는 본래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큰 손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사우디를 우방으로 여기며 무기 거래를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양국 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우디는 중국에 손을 내밀었고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사우디는 해군 특수전 연합훈련 푸른검 2023 개막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면서 양국 간의 우애가 변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사우디의 연합훈련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당연히 사우디는 이를 의식하고 중국과 더욱 가까이 붙었죠. 실제로 사우디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사우디 군수산업이 중국 최대 국영 방산기업인 중국 병기공업그룹 노린코와 무기 구매를 두고 1년째 협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어떤 무기를 수입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으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중국산 자주포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새로 모습을 비춘 PLG-05B가 사우디에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2020년 말 그 모습을 드러낸 PLG-05B는 단편적인 모습만 공개되었을 뿐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그 모습이 도로에서 나타났습니다. 포착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궤도 플랫폼의 변화인데요. 기존 궤도 플랫폼과 유사하지만 더 작은 직경에 로드 휠이 5개가 더 달려있고 차대 역시 수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PLG-05A 기종에 비해 더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었기에 차대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죠. 포탑 역시 개조되어 있어 전투실 내부 장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셰시 부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과 달리 낮은 경사면을 보호하는 셰시가 있으며 엔진의 전면 배치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강도 감소 및 방호력 감소라는 단점을 해결하는 디자인인 것으로 밝혀졌죠. 다만 PLG-05A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적인 형상에서만 변화가 보였기에 기존 성능에 비해 그렇게 많은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전에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PLG-45 자주포를 소량 수입해 운용한 적이 있으며 예멘을 상대로 실제 포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용해본 결과 중국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주포 성능이 뛰어나지 않았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번 PLG-05B 도입에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 시기와 맞물려 K9 자주포에 대한 루머가 중국에서 퍼지며 이와 반대로 중국 자주포 성능이 생각 이상으로 좋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공작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공작을 펼칠 만큼 중국은 사우디 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무대에 자국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경험이 없기에 이번 중동 진출을 교두보로 해외 수출을 생각하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사우디를 잡아야 했죠. 하지만 미국 무기를 줄곧 사용했던 사우디는 중국 무기의 다소 아쉬운 성능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져 중국 무기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잘 아는 상황.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무기를 사서 몇 번 써봤더니 성능이 꽤나 괜찮아서 마음이 동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사우디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한국 무기를 수차례 사갔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굵직한 거래는 1조 원 어치 천물을 구매한 것이었는데 사간 지는 꽤 되었지만 최근에야 그 사실이 확인된 바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를 실전에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최근 사우디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포격했는데 포격 거리가 40km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사우디의 포병 무기는 미국의 MLRS와 천무뿐이었는데 마침 인근 부대에 천무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었죠. 천무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어떤 무기보다 사거리가 길고 그 덕에 포격 후에 안전하게 반격을 피해서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 포격 후에 대응 사격조차 하지 못했고 사우디군은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하죠.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지닌 한국 무기를 사우디가 맛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국 무기를 더 이상 쓸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 쪽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이 등장하면서 사우디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 위치한 나보티노 마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러시아 계약병사인 나프카트 압둘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곡사포 운용병이었던 그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 중 중국산 포탄이 총신 내부에서 폭파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중국산 포탄이 러시아 병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이미 러시아군에 중국산 포탄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중국산 포탄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판로에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품질 낮은 포탄의 성능으로 인해 멀쩡한 러시아 전차가 박살나고 있지만 눈앞에 문제를 치우는데 급급한 러시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러시아 쪽에 보급된 포탄이 비교적 신형 포탄인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재고로 쌓아둔 포탄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노후화 문제를 들며 퀄리티 이슈를 피해갈 수 있었겠지만 신형 포탄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전반적인 품질 이슈에서 중국은 자유로울 수 없었죠. 이 소식은 사우디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중국제 자주포를 겪으며 품질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우디기에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품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본 것이죠. 현재 노리코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 무기를 섣부르게 수입했다가 발생하는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중국 무기에 손을 떼는 모양새고 중국은 어떻게든 사우디를 설득해 무기 수출을 성공시키고자 붙잡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중국제 무기의 성능에 냉소를 보내며 조용히 미소 짓는 국가가 있는데요. 중국과 오랜 악연인 인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줄곧 영토 분쟁으로 인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지역이 핵심 분쟁 지역인데요. 중국은 이 지역을 남티베트라 부르며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인도가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 여러 마찰이 있었던 것은 물론 6탄전까지 일어나면서 양국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에는 히말라야를 가운데 두고 양국에서 자주포를 동원, 서로를 겨누는 일까지 일어났었죠. 중국에서 꺼낸 것은 중국산 자주포 PCL-181이었습니다. 이를 상대한 인도의 자주포는 바즈라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이죠. 성능 면에서 탁월한 K9 바즈라의 인도군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무기에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K9은 중국의 콧대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바즈라의 위력과 성능에 감탄한 인도는 최근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도 방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K9을 추가 수입하고 무인 드론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K9 바즈라 100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도입되는 K9은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L&T 생산시설에서 제조될 예정인데요. 이번 도입 결정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드론 부대에 대한 관심 역시 특이한 부분인데요. 특히 한국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고효율 비대칭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인도군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론 무기를 자주 언급했죠. 인도 국방장관의 선언 덕분에 K9 자주포의 인기는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몇 년치 물량을 확보한 폴란드 때문에 가뜩이나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까지 물량 확보에 뛰어들었는데요.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제 무기의 형편없는 기술력을 비웃으며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해 K9을 추가 보충하는 결단을 했으니 중국 상대로 무서울 것이 없다는 입장. 그 사이에서 한국은 조용한 이득을 거두며 방산 수출의 덕을 톡톡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K9이 거둔 성공을 홍보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인기를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외부에 한국 무기를 잘 홍보한 것이 유효했고 많은 국가들이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 구입에 나선 것이라는 이야기죠.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 생산이 뒤처졌기에 발생한 공백을 틈타 한국이 이득을 누린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 대만, 그리고 중국 사이에 한국이 위치해 있기에 한국이 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자국 무기를 훌륭히 홍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죠. 하지만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능이 좋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방산시장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외교에 공을 들이며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성능으로 인해 발을 빼는 사우디의 사례에서 중국이 교훈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